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꽤 영향력이 있는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12,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상 최고치의 조정일 수 있겠죠. 29,000불대인 비트코인 가격이 69,000불 대비 56.9% 정도 하락을 했는데 12,000불까지 하락을 한다는 건 조정이 아니라 그냥 떡락이죠, 떡락.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외줄타기를 하고 계신 거세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시장 전체를 파괴시킬 건지, 그 누구의 결정이든 어쨌든 이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어쩌면 피터 브렌트의 말대로 12,000불이 갈 수도 있겠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돈만 투자를 했지만 제가 가끔씩 근본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지금 이 시대에 왜 다가오게 됐는지, 왜 탄생을 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들은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창세기 블록은 2009년 1월 3일 이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되면서 그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 50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갑으로 이동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왜 탄생을 하게 됐고 비트코인이 어떤 이유로 생성이 됐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터넷, 온라인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합니다. 코비드 19이 창궐을 하면서 그 소비가 더 증가해진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이유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27년 전에 이 데이빗 차움이라는 암호학자가 하나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논문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지금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빨리 오게 한 세계 경제,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시대에는 거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질 않죠.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잠자리 옆에 두고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란 게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소비에 관한 신뢰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대면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에서 그 안에서의 신뢰 관계에서 소비란 걸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을 대면을 해서 소비를 하는 경우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신뢰보다 오히려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관계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의 시대를 먼저 예측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1982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27년 전에 암호학자 데이빗 차움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샀는지를 고스란히 노출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신용카드가 아닌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금을 쓰고 계시죠?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체크가 되지만 현금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노출이 되진 않죠. 그러면 이 디지털 온라인 안에서 현금처럼 익명성, 내가 뭘 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데이빗 차움이 1982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의 논문을 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현금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만들 수는 없을까? 내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화폐는 만들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도 유료 채널로 보는 게 아니라 광고를 보는 무료 채널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유튜브 안에서 검색을 하는 그 모든 검색어들이 분명히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걸 사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그 누군가에게는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충분히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결제 시스템들, 이게 포화 상태라는 거죠. 그건 뭐 비단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이용하는 지금 뭐 11번가 쿠팡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죠. 양동이에 물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그 물이 넘쳐나는 거와 똑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가 이제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한번 노출이 된 개인 정보들은 그 개인 정보를 주워 담기란, 그것도 디지털 안에서 해결을 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요새 뭐 부쩍 더 많이 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해외에서 오는 문자라든가 한 번도 내 핸드폰 번호를 노출을 한 적이 없는 그런 것들에서 문자가 온다든가 전화가 걸려온다든가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취약하다,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자넷 앨런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완벽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 그게 ISO 200이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XRP 리플 이야기를 하면서 ISO 2002를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ISO 200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라고 분명히 자넷 앨런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이미 XRP 리플은 ISO 2002를 채택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이 온라인 판매는 급증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는 노출이 되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네이버, 구글, 유튜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수많은 곳으로 팔려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충분히 동의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이 앱이 나에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료화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들이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에도 충분히 나온 내용들입니다. 비트코인 백서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백서를 읽게 되면 그냥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내용들이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비트코인 백서를 봤던 분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백서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물건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하는 소비자, 그리고 결제를 했는데 결제되지 않았다고 하는 판매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판매자는 분명히 물건을 보냈는데 소비자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 나는 받지 않았다, 누가 가져간 것 같다,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판매자는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결제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들이 디지털이라는 공간 안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나 판매자는 어떤 걸 요구합니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과한.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보지 않은, 한 번도 전화통화도 해보지 않은 판매자에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노출하고 있어요. 카드 번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는 곳까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 몇 개를 샀는지. 그런데 이건 소비자만 요구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판매자에게도 소비자가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죠. 필요 이상의 데이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썼던 데이빗 처음에 논문에서 출발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비트코인 백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과한 내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고 디지털 안에서 익명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오게 한 그런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은 충분히 그게 문제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현대금융, 전통금융,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 탈중앙화도 너무 좋아.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너무 좋아. 시스템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류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장점들이 되게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소비가 있는 곳에는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탈중앙화라는 게 장점이지만 주체자가 없는 이 비트코인을 인류가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탈중앙화지만 가장 큰 단점이 또 그거예요. 한 번도 해킹이 되지 않았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정말 잘못된 거래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게 된다면, 한 번의 실수로 비트코인을 잘못 보내게 된다면 탈중앙화도 좋고 익명성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화폐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있다면,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이 그렇게 좋다면 이거를 잘 조화시켜서 쓸 수 있는 코인이 결국 이 인류에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XRP 리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어느 정도의 탈중앙화를 인정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화폐로 쓰이기에는, 이거를 인류가 받아들이기에는 세금 문제도 있고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수정과 보완, 잘못 보낸 나의 자산,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중앙 집중적인 코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XRP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제 생각이고 저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분명히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블록체인을 잘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은 결국 이게 반정부주의적 성격을 띄었다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비트코인의 원리는, 비트코인의 철학은 반정부적 요소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싫어하고 영국이 싫어하고 유럽연합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고요.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의 원리나 비트코인의 철학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이제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정부,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지금의 전통 금융에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류는 반정부적 요소를 싫어해요. 이런저런 요소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린 결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와 XRP 이야기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암호화폐 채널에서 지금은 다른 코인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트 흡공에 따르는 시장의 가격이지 어떤 특정 코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 별다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XRP는 다르다는 거죠. 탈중앙화를 내세우면서 익명성을 보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중앙 집중적인 이 XRP 리플이 또 어떤 일을 해냅니까? XRP 레저 안에 있는 사이드 체인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 올린 아발란체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역사적인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선언하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어요. 이더리움화에 퍼블릭 블록체인들, 그 코인들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탈중앙화란 얘기예요. 하물며 비트코인은 주체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기반화의 수많은 암호화폐들은 주체자는 있죠. 그런데 탈중앙화예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위변조가 되지 않은 데이터에 참인 데이터만 입력이 될 수 있을까요? 잘못된 데이터도 입력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스템을 쓰겠다는, 그 프로토콜을 쓰겠다는 수많은 회사에서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를 아예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탈중앙화나 익명성은 굉장히 좋지만 분명히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중앙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XRP의 사이드 체인 안에 들어와서 이 아발란치란 코인이 샤워를 하는 거예요. 때를 벗는 거예요. 탈중앙하지만 어느 정도의 중앙 집중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XRP 레저 원장에 얹어주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되더라도 그 블럭을 그 누군가는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죠. 기후 문제, 탄소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XRP가 이미 탄소 중립, 탄소 제로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까지 만들어 놨어요. XRP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가 그 플랫폼에서 그 블록체인 구동을 하게 되면 탄소 제로화 할 수 있다는 그런 플랫폼까지 오픈을 했어요. 자, 그러면 탈중앙화된 코인을 어느 정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중앙 집중적인 코인으로 돈 세탁을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탄소 배출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암호화폐 전체 사이클의 틀이 보입니다. 아, 어떤 암호화폐가 살아남겠구나, 어떤 암호화폐가 쓰이게 될 거구나를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아발란체가 XRP와 파트너십을 맺은 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수많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XRP와 파트너십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만 인류가 인정하고 정부가 인정하고 기관이 인정을 하니까요. 그걸 아발란체가 먼저 안 거예요. 이거는 이더리움도 몇 달 전에 XRP에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 암호화폐가 생성이 됐고 비트코인은 어떤 데이터를 모티어로 비트코인을 만들게 됐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거의 근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생겨요. 이거를 계속 그냥 내가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선절을 하고 빠져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서 한 번쯤은 리얼하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이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 채널에 5만 명이 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몇 분이라도 제가 또 지금 12,000불 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격양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블록체인 시스템을 씀과 동시에 인류는 깨끗해집니다. 그건 진리예요.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정부나 기관들에서 비트코인 POW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사용되는 탄소 배출은 어떻게 할 건가요? 비트코인은 거기에 비하면 완전 세 발의 피죠. 블록체인을 전통 금융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디파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전 세계는 깨끗해집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틀을 한 번쯤은 다른 각도로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비트코인 12,000불까지 간다고 하는 이 피터 브렌트는 선물 트레이더 같아요. 주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전통 금융에서 너무나 쉽게 그의 영향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이 피터 브렌트는 오늘이 6월 6일이죠. 현충일인데 비트코인이 12,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올해 이 피터 브렌트는 4월 13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2년 안에 10배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이야기는 뭐고 4월에 한 이야기는 뭘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전통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달 만에 말이 바뀌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100%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해관계 안에서 내뱉는 대중을 현혹시키는 그런 멘트들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대중들은 공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던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누군가는 저점에 매수를 하게 되겠죠. 인양반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나이를 드신 것 같으니까. 이분은 XRP에 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그러니까 SEC와 소송을 시작하고 난 5개월 정도 있다 이야기를 한 거죠. 작년 4월에 XRP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상 최고치. 그러면 4,900원을 넘어야 새로운 사상 최고치인데 그의 말이 맞았습니까? 근데 더 짜증나게 하는 건 작년 9월에 사상 최고치를 가겠다고 했던 피터 브란트가 작년 9월에 XRP는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한다는 건 대중을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기억력을 빼앗아갑니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내 전화번호, 내 부모님 전화번호, 내 아이들 전화번호, 내 신랑 전화번호, 내 와이프 전화번호, 심지어 내 배우자 차량 번호까지 외웠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인플루언서들은 이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대중들은 단 3일이면 다 잊어버린다. 피터 브란트가 말하는 비트코인 12,000불 간다는 이야기는 전통금융, 기득권, 지금까지 전통금융 하에서 너무나 돈을 쉽게 벌었던 사람들의 대중을 현혹시키는, 대중을 우습게 보는 그런 기득권 층들의 말장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블록체인이 쓰이게 될까요? 아니면 쓰이지 않게 될까요? 그 해답은 어쨌든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런데 만약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쓰이게 된다면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을 구동시키는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꿉니다. 블록체인은 자동차의 외관, 그리고 암호화폐는 자동차의 엔진.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유튜버고, 구독자가 5만 명 정도밖에 아닌 아무것도 아닌 유튜버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에 보급이 돼서 쓰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4차 산업군들 있죠. 공유경제, 빅데이터, AI, 로봇, 이 모든 산업군들이 기다리는 게 결국 뭘까요?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의 위변조를 영원히 막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 없을까를 궁금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차 산업군, 인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게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토콜은, 가장 필요로 하는 시스템은 블록체인입니다.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군은 사물인지 않으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떠들어도 결정은 여러분들이 꼭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결국 신념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겠죠. 부디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